누구나 성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섹스에 대해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말 못할 고통을 좀 느낀다든지 욕구 불만을 품은 채 파트너 옆에 누워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섹스 문제에 관한 한 대다수는 자신이 아주 이상하다는 쓰라린 생각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품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섹스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사회적 통념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섹스가 지극히 사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톡 까놓고 말해서 섹스에 관한 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죄책감과 노이로제, 병적 공포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 무관심과 혐오 등에 시달리고 있다. 남들은 섹스에 대해 기분 좋고 온당하며 강박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고문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물론 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한 지극히 왜곡된 정의에 대입시킬 때 그렇다는 얘기다. 어쨌든 섹스에 관해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생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체로 성적 취향이라는 화제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누군가와 주고받기엔 여전히 껄끄러운 주제이다. 사랑에 빠진 남녀 역시 자신의 욕망에 관해 상대의 방에게 매우 자세하게 털어놓지는 못한다. 파트너가 기겁하거나 혐오스러워 할까봐 걱정돼서 본능적으로 억제하는 것인데 그런 걱정은 대체로 괜한 기우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 책은 섹스라는 주제에 대해 철학적인 사색을 펼쳐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제 이 책의 우선적인 과제가 확실해진 듯하다. 더 격정적으로 혹은 더 자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요령은 아쉽게도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성욕이 지나친 문제 혹은 섹스를 회피하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섹스에 관해 우리가 어떤 식의 거북함을 느끼건 간에 그 거북함을 배가시키는 관념 중에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지금은 바야흐로 자유의 시대이며 그러므로 이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인류가 성적 억압의 족쇄로부터 풀려나 지금과 같은 자유에 이른 과정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전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섹스에 관해 쓸데없는 당혹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러한 감정들은 종교적 편견과 현학적 사회 관습의 사악한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가령 자위를 하면 손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벌벌 떨었고 누군가의 발목에 음흉한 시선을 보내기라도 하면 불붙은 기름통에 던져지는 줄 알았다. 발기라든가 클리토리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어리석었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의 발사 사이에 어느 무렵부터 상황이 차츰 개선되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비키니를 입게 되었고 자유의 행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 쿠닐링구스 같은 말을 입 밖에 꺼내도 될 만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포르노 영화도 보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인류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신경증적 욕구 좌절의 근원이었던 섹스가 이제는 아주 편안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성관계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섹스를 하려고 할 때 큰 혼란과 죄책감을 느꼈다면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기대감과 자신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섹스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주는 유익한 유의로서
이를테면 테니스와 비슷한 정도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현대인의 삶에서 유발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누구나 가능한 한 자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계몽과 진보의 스토리는 어쩌면 논리력과 쾌락주의적 감성에 대한 일종의 아부처럼 들릴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변천사는 부동의 사실 한 가지를 홀가분히 외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섹스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섹스로 인해 그토록 혼란스러워했던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종교적 억압이라든가 사회적 규율들, 금기들이 본능을 억누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으니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어쨌거나 그 본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과거에 우리가 섹스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유는 섹스가 본질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저항하기 힘들고 이성을 잃게 하는 충동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섹스는 대체로 우리의 야심이나 성취욕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문명사회에 속한 다른 것들과 온건하게 통합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성적 기벽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섹스는 결코 기대만큼 단순해지거나 유쾌해지지 않는다. 섹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악성이라든가 위반, 정복하고 모욕을 주려는 욕망 같은 것들과 관련이 깊다. 섹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랑 위에 얌전히 앉아있길 거부한다. 아무리 길들이려고 애써도 평생토록 자꾸자꾸 말썽을 일으킨다.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거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야한 옷차림의 이성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 새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노닥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비록 그 이성의 옷차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살을 비벼보고 싶을 정도로 섹시하다면 말이다. 또한 섹스는 때때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나 가치관의 모순이며 심한 경우 서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정면 충돌을 하기도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성욕을 억제하는 것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성적 충동에 좀 더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기보다는 섹스가 본래부터 다소 이상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섹스에 대해 좀 더 현명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섹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난관들을 완벽하게 이겨내길 기대할 수 없을 뿐이다. 제멋대로이고 무분별한 그 열정을 정중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다. 고대 인도의 힌두 성전 카마수트라부터 오늘날의 섹스의 즐거움까지 동서고금의 여러 성 지침서는 하나같이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성행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부좌체위에 통달하거나 얼음 조각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두 사람이 동시에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섹스 기교라고 증명된 것을 응용해본다거나 등등 이처럼 더 나은 섹스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지침서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설 때가 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어쩌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용기를 복돋워주는 이야기들과 유용한 사파들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책들에서 우리는 종종 모욕감을 느낄까? 그런 지침서들은 우리가 학문 마스터베이션을 시도해본 적이 없거나 카레자를 터득하지 못한 탓에 그렇게 섹스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생활의 짜릿한 측면만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줄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난관들은 무시하고 있다. 대다수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다. 제스민 향이 풍기고 벌새들의 노래가 흐르는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최애를 시도하며 몇 시간씩 소파에서 함께 뒹굴고 싶어
안다라는 여인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즐거운 섹스를 나누는가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육아와 금전 문제로 티격태격하던 부부가 잠자리에서도 틀어져 버려 서로 말도 못하고 애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인터넷 야동에 중독된 게 아닌가 싶어 괴롭다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성욕이 치솟는다거나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배우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등이 진짜 걱정거리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족스러운 섹스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시대 정신과 대조적이게도 평생 동안 따져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운 좋게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정작 자신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고 감탄도 감사도 없이 지나쳐 버린다. 나이가 들어 지난날의 짜릿한 순간들을 거듭거듭 돌이키며 향수에 잠길 때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섹스의 신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또 두 사람의 생물학과 심리학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아 만족스러운 섹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드문지를 말이다. 거의 평생 동안 섹스에 관한 갈망과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동서고금의 성 지침서들이 무엇을 약속하든 현실 속의 섹스가 던져주는 온갖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는 대체로 무용하다. 따라서 성을 주제로 삼은 자기계발서라면 고통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말하자면 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처럼 고통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책은 단지 자신의 비애를 토해내고 서로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뿐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가슴 따뜻한 조언으로 위로를 주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성욕으로 인해 치욕과 저마다의 어려움을 떠안고 살게 마련이라고.